엄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영하 15도.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한방눈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 멀리 검은 세단의 미등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배기가스가 허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저 차 안에 탄 건 제 친아들입니다. 30억 재산을 물려받을 유일한 혈육. 제가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놈이었지요. 발치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70평생 생선 내장 다듬으며 손가락 휘도록 모은 전 재산이 고작 이 꼴이 됐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버림받은 노인의 품속에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 아들 민우가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굴었어요. 엄마,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나 갈까? 오리백숙 잘하는 집을 예약해 놨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제 그림자만 봐도 피하던 놈이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동생 영숙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굳이 조수석도 아니고 제 바로 옆에요. 놈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는 백정의 눈빛 같았지요. 차 안에는 역겨운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시체 썩는 걸 감추려는 향 같아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든 척했지요. 칠순 노인의 특권이랄까요. 노인네가 잠들면 귀도 먹고 눈도 먼 줄 아는 그 어리석음. 놈들의 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돼. 영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어.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가 하루에 몇 통인 줄 알아? 이번 달 안에 처리 안 하면 공장이고 가게고 전부 압류야. 이모, 아는데. 민우가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요양원에 버리는 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이가 픽 하고 비웃었어요. 멀쩡해. 저게 멀쩡한 거야? 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야, 가축도 못 팔면 도축장 보내는 거야. 늙어서 쓸모없어진 건 처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것도 똑같아. 가축. 처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친동생이 나를 가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치매 걸린 노인네가 30억짜리 아파트 들고 앉아 있으면 뭐해? 우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지. 요양원 보내는 게 언니한테도 좋아. 전문 간병인이 돌봐주지. 밥 나오지. 천국이지 뭐야. 민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모, 엄마가 치매 맞아. 어제도 뉴스 보면서 대통령 욕하시던데. 그러니까 약을 먹여야지. 영숙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준 거 꾸준히 먹이면 한 달이면 확실해.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나와. 그때 성년후견인 신청 때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내 앞으로 돌리는 거야. 약, 치매, 성년후견인.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들킬 순 없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이 닿았어요. 며칠 전 시장 전파상에서 산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사용법 익히느라 돋보기 쓰고
밤새 설명서와 씨름했지요. 딸깍.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놈들의 대화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근데 도장은 어떻게 해? 엄마 인감 도장 없으면 아파트 못 넘기잖아. 그건 걱정 마. 영숙이가 킬킬 웃었습니다. 가짜로 파놨어. 똑같이 생겼어. 어차피 치매 노인이 찍는 거니까 누가 의심하겠어. 법무사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소름이 돋았습니다. 놈들은 이미 모든 걸 짜 놓았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은 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다 녹음해라. 한 글자도 빠짐없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허름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평화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녹슬어 있었어요. 평화라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민우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엄마, 일어나. 다 왔어.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덜덜 떨리는 입술,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 여기가 어디야? 밥 먹으러 왔어. 맞아. 여기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엄마, 잠깐만 여기 서 있어. 안에 들어가서 예약 확인하고 올게. 민우가 제 손에 낡은 보따리를 쥐어 주었습니다. 추우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 있어야 해.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처럼 웃으면서요. 민우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한 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차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야, 드디어 처리했다. 영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시원해. 짐짝 하나 덜었네. 짐짝. 제가 짐짝이랍니다. 검은 세단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미등이 점이 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어서가 아니었어요. 분노가 눈물보다 먼저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요. 평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영숙이가 웬일로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니, 오늘 내가 해줄게. 언니 좋아하는 소고기 무국이야.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정성을 마다할 수는 없었지요.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혀끝을 찌르는 이상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짠맛이 아니었어요. 죄맛 같기도 하고 쓴약을 삼킬 때 나는 비릿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가, 국이 좀 이상하다. 맛이 왜 이래?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맞은편에 앉은 영숙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 그래? 소금을 좀 많이 넣었나 보다. 언니, 미안. 다음엔 싱겁게 할게. 그날 밤, 저는 잠든 척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거실에서 놈들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모,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이 약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
그냥 노인네들 먹으면 기력 빠지고 잠만 자게 돼. 서서히 기억력도 감퇴하고. 영숙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먹이면 병원에서 자연스러운 치매 초기라고 진단 내려. 그때 성년후견인 신청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 30억짜리 아파트 내 앞으로 넘어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친동생과 내 아들이 멀쩡한 나를 폐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겉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지요. 하지만 국물은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냈습니다. 놈들이 안 볼 때는 베란다 화분에 부어버렸어요.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 15년 넘게 키운 나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잎이 누렇게 뜨기 시작했어요. 열흘 만에 가지가 축 처졌습니다. 보름이 되자 나무 전체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독을. 놈들은 제 어미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죽어가는 나무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너희를 죽이겠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부러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국을 흘리고 옷에 반찬을 묻혔어요. 밤마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민우 어디 갔어?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민우는 이미 35살 성인이었지만 저는 5살 어린애 찾듯 집안을 헤맸습니다. 놈들은 점점 방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했어요. 어느 날 밤, 민우와 영숙이가 거실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확실히 효과 있네. 오늘 엄마가 내 이름을 3번이나 틀리게 불렀어. 그럼 내가 뭘 했어? 한 달만 더 먹이면 완전히 끝이야. 영숙이가 킬킬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저 늙은 거 밥 먹을 때 짜증 나 죽겠다. 흘리고 지랄이야. 언제까지 똥기 저기 갈아줘야 하냐? 민우가 맞장구 쳤습니다. 진짜 냄새나고 더러워. 빨리 요양원 보내자. 집에 있으니까 친구들도 못 불러. 그래. 이번 주말에 끝내자. 마침 언니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로 요양원 보내주는 거야. 어때? 둘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생일 선물이 고려장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효도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모, 솔직히 말해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뭘, 엄마한테 약까지 먹여가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숙이가 낮게 웃었어요. 야, 너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뭔데? 니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내가 부의금 봉투 좀 만졌다고 30명 앞에서 도둑년 취급했어. 영숙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내가 맹세했어. 언젠가 전현한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아니, 10배로 갚아주겠다고. 근데 이모, 그거 20년 전 일이잖아. 그래서 어때? 영숙이가 픽 웃었습니다. 복수는 오래 묵힐수록 맛있는 거야. 20년 동안 참고 웃으면서 살았어. 이제 드디어 이자까지 붙여서 받는 거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놈은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복수가 오래 묵힐수록 맛있다고. 그럼 나도 묵혀주마. 단, 내가 갚는 건 이자가 아니라 원금죄로 날려버리는 거다. 다시 요양원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깨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그때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어요. 보호자분은요? 아까 그 차 타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덜덜 떨리는 입술,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어린애의 표정. 우리 아들 효자예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밥 하러 가야 하는데. 우리 민우 배고플 텐데. 경비원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또 고려장이네. 또 고려장이야. 말세다, 말세. 일단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난로 온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얼었던 볼이 녹아내리며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불길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1월 15일. 음력으로 제 생일이기도 했어요. 아들과 동생이 제게 준 생일 선물이 고려장이라니. 참으로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답례를 준비하려 합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놈들이 제 휴대폰은 진작에 빼앗아 갔거든요. 위치 추적 당할까봐 그랬겠지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딱 2개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는 112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40. 년지기 친구 옥분이의 번호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믹스 커피를 타러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저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냥을 앞둔 맹수의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옥분아, 나야. 수키. 어머, 수키야, 웬일이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해. 목소리가 또렷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장롱 밑바닥 보면 빨간 보자기에 싼 도장이 있어. 그거 지금 당장 챙겨놔. 놈들이 그거 찾으러 곧 들이닥칠 거야. 무슨 일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서둘러. 전화를 끊고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네, 112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물기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겁에 질린 할머니의 목소리로요. 여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앞인데요. 우리 아들이랑 동생이 저를 차에서 밀어내고 가버렸어요. 추로워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십니까? 그리고요, 경찰관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잠시 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이 눈 내리는 어둠을 갈랐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 막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복수극의 주인공이 무대에 오를 시간이에요. 경찰차 뒷좌석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열선 시트가 얼어붙은 제 몸을 녹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복판에 박힌 얼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갔지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을 떠올렸어요. 놈들이 저를 버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역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현관동이 보였어요. 순경의 부축을 받아 배를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지러지게 웃고 있었어요. 뚝. 웃음이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우와 영숙이의 얼굴이 튀어나왔어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지요. 어머니, 경찰관님, 이게 무슨... 민우가 더듬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꿨어요. 눈물을 글썽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저 뻔뻔한 낯짝을 보라. 하지만 겉으로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집. 우리 집.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 헤헤. 배고파. 밥 줘. 순경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민우와 영숙이의 눈빛에서 가식이 사라졌어요.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증오만 남았습니다. 영숙이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소파로 내동댕이 쳤어요. 언니, 미쳤어. 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불렀어? 전화기도 없잖아. 이게 진짜 노망이 났나? 민우가 달려들었습니다. 제 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패딩 주머니, 바지 주머니, 심지어 양말 속까지. 거친 손길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처럼 웃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다행이었습니다. 놈들은 제 속옷 깊숙이 테이프로 붙여둔 녹음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꼬깃꼬깃 접어둔 영수증 뭉치도요. 씨발, 진짜 노망난 거 맞아. 민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경찰서 번호를 알고 신고를 해? 우연이겠지. 영숙이가 이를 갈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일일이는 다 아니까. 그나저나 이거 위험해. 빨리 처리해야 돼. 어떻게 며칠만 조용히 있다가 아파트 명에 넘기는 날 도장만 찍게 해. 그리고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버려. 요양원으로는 안 되겠어. 폐쇄병동.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놈들에게 들릴까 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어요. 요양원도 아니고 폐쇄병동이라니. 놈들은 저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놈들이 늦잠을 자는 틈을 탔습니다.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기어 내려가듯 조심조심.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어요.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그곳에 옥분이가 있었습니다. 패딩 모자를 눌러 쓴 채파지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옥분이가 품에서 신문지에 싼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 손에 쥐어 주었어요. 빨간 보자기에 쌓인 진짜 인감도장. 그리고 놈들이 찢어버린 줄 알았던 사채, 계약서 원본. 민우가 위조한 상속포기 각서까지. 옥분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다, 옥분아. 이 은혜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무슨 소리야. 40년 지기가 이 정도도 못 해주면 쓰나. 옥분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키야, 힘내. 내가 이길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 구석에 있는 쌀독 깊숙한 곳에 서류를 숨겼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달그락.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이가 부스스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모양이었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들키면 끝이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양손을 집어넣었어요. 생쌀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생쌀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와작. 이빨이 쌀알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쌀알이 이빨을 깨뜨렸습니다. 와지직. 뚝. 어금니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잇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적, 우적, 와작. 딱딱한 쌀알이 이빨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깨진 이빨 조각이 혀를 찔렀어요. 피가 솟았습니다. 하얀 쌀가루와 붉은 피가 범벅됐습니다. 걸쭉한 액체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피 묻은 이를 드러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밥이다. 하얀 밥. 맛있다. 헤헤. 영숙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유, 씨발.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놈이 헛구역질을 했어요. 아침부터 왜 생쌀을 처먹고 지랄이야. 미쳐도 곱게 미치지. 영숙이가 안방으로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피가 섞인 쌀가루를 삼켰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맛이 났어요. 이빨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까의 아찔한 순간이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놈들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이제 놈들은 제가 진짜로 미쳤다고 확신할 겁니다. 마음 놓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하겠지요. 내일 오후 2시. 법무사가 오기로 1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이에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어제 내리던 눈이 그쳤어요.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집안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놈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민우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굽실거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네. 사장님, 내일이면 확실합니다. 입금 바로 해드릴게요. 이자는 좀 깎아주시는 거죠? 네, 네. 어머니요? 아유, 걱정 마세요. 도장만 찍으면 바로 시설로 보낼 거니까 뒤탈 없습니다. 통화를 끄는 민우가 영숙이를 보며 킬킬거렸어요. 이모, 드디어 끝났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수발도 끝이고
빚도 다 청산이야. 빚 8억 갚고 나면 남는 게 22억. 이모랑 나랑 반반 나누면 11억씩 떨어지겠네. 영숙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제주도에 펜션 하나 살 거야. 넌 뭐 할 거야? 저요? 저는 이 집에서 나가서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살래요. 여자친구랑 같이 살 거예요. 야, 결혼은? 에이, 결혼은 무슨. 요즘 누가 결혼해요? 동거가 편하지. 둘이 낄낄거렸습니다. 11억. 꿈도 야무지구나. 너희에게 남을 건 돈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뿐일 게다. 오후 1시 55분. 딩동.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왔다. 영숙이가 화색이 돌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중년 사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사무장입니다. 사내가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위임장, 증여 계약서, 빚 변제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집을 갈기갈기 찢어갈 칼날들이었어요. 자, 어머니.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드님이 편안하게 모신다고 하니까요. 사무장이 제 손에 인주 묻은 도장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건 가짜였어요. 영숙이가 몰래 판 위조 도장이었지요. 민우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제 손을 감싸 쥐었어요. 놈의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긴장한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엄마, 빨리 찍어. 이거 찍으면 엄마 좋아하는 갈비 사줄게. 응. 저는 도장을 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덜덜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한 그 참담한 분노가 손끝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진동시켰습니다. 도장이 서류 인감란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1cm, 5mm,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 쾅! 제가 도장을 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튀어 올랐어요.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렸어요. 정적. 놈들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던 동공이 또렷하게 변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폈어요. 평생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표정. 싸늘하게 얼어붙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은 안 되겠다. 네, 그게 무슨... 엄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가짜 도장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도그르르. 도장이 영숙이의 발치에서 멈췄습니다. 그건 가짜니까. 뭐라고.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 말투가 왜 그래? 영숙이가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저는 품 안에서 빨간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풀었어요. 진짜 인감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의 서슬퍼런 기운이 놈들을 압도했어요. 이게 진짜지.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쌀독에서 챙겨온 서류 뭉치도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날 요양원에 고려장시키고 이 집 팔아먹으려고 작당한 증거들이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붕어 같았지요. 영숙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어딜 가시나? 제 목소리가 거실을 꿰뚫었습니다. 공범이 도망가면 쓰나. 영숙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언니, 미친 거 아니었어. 치매라며 똥오줌도 못 가리고 생쌀도 처먹던 년이 어떻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친 척이라도 안 했으면 너희가 주는 그 하얀 가루약 먹고 진짜 송장이 됐겠지. 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국에, 내 약에 뭘 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거 경찰에 제출하면 성분 분석 나와. 그때 너희 둘 다 살인미수로 잡혀 들어가는 거야. 영숙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들었어요. 엄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편하게. 저는 탁자 위에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착. 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우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움찔했어요. 요양원 정문 앞에 칠순 노인을 짐짝처럼 버리고 오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냐?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우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어요. 내 빚 갚겠다고 내 어미 집 팔아먹는 게 효도야. 또 한 발짝.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쳐넣어서 평생 가둬놓는 게 사랑이야. 민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에 걸려 넘어졌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저는 쓰러진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사람이면 내 어미가 내 똥기 저기 갈아가며 키운 세월을 이렇게 갚으면 안 되는 거야. 바로 그때 현관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용 삐용 삐용. 거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현관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제가 미리 옥분이에게 부탁해 둔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동시에 계단 쪽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웅성거리는 남자들의 고함. 야, 김민우, 문 열어. 돈 안 갚을 거야? 오늘 안에 8억 안 내놓으면 너 죽어. 사채업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온 겁니다. 경찰보다 빚쟁이가 더 무서운 법이지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뛰어들어왔어요. 그 뒤로 험상궂은 사내 서너시 밀고 들어왔습니다. 야, 김민우, 어디 있어? 경찰입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경찰차가 3대 나왔어. 저 집 아니야? 5층 김씨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민우와 영숙이가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복도에 늘어선 주민들 눈에 고스란히 보이도록요. 저 집 아들이 엄마 요양원에 버렸대. 뭐, 세상에.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다더라. 아이고, 짐승만도 못한 놈. 수군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민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야, 이 새끼야.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아파트 넘긴다며. 사기친 거야.
아닙니다. 잠깐만요. 잠깐은 무슨 잠깐? 네 인생이 잠깐이야. 경찰이 사채업자를 떼어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단 분리하겠습니다. 아수라장 속에서 경찰관이 영숙이의 팔을 꺾었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그 차가운 금속 소리. 제 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민우도 끌려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놈이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 나 엄마 아들이잖아. 저는 끌려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넌 내 아들이었다. 목소리가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주는 거야. 남의 손에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거다.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가서 죄값 치르고 사람이 돼서 나와라.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멀어졌어요. 복도에 늘어섰던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저 할머니 대단하다. 그러게. 치매인 척하면서 증거 다 모았다며. 에휴, 저런 자식 뒀으면 차라리 안 낳은 게 낫지.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탁.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놈들이 남기고 간 악취 같은 탐욕의 기운도 함께 쓸려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느낌. 허전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가슴 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어요. 베란다에 새로 심은 철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놈들의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 약물 검사 결과, 위조된 서류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어요.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존속살인 미수의 사기 미수, 문서 위조까지. 중형 나올 겁니다. 최소 7년에서 10년. 민우는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영숙이는 재판 중에 쓰러졌다더군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재판받는다고 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꺼내기 싫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갈 뻔한 아파트는 지켰습니다. 미리 걸어둔 가처분 신청 덕분이었지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제 집.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딩동. 경쾌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옥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 접시를 들고요. 쭈글쭈글한 그 얼굴.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야, 왔다. 어서 들어와. 수키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왔어. 떡 좀 해왔다. 잘 됐네. 나도 커피 물 올려놨어. 우리는 베란다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쌌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옥분이가 물었어요. 수키야, 요즘 어때? 저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요. 베란다 철쭉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옥분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래. 날씨 진짜 좋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인절미를 하나씩 집어 먹었어요. 달콤한 콩고물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70평생.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입니다. 김숙희. 그 이름 석자로 충분해요.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이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라 복수의 칼을 갈던 사냥꾼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오직 나 자신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